안녕하세요. 위피가 읽어주는 지식재산 뉴스의 진행자 위피입니다. 오늘은 블록 장난감의 고유명사가 된 레고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난감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자동차, 로봇, 인형 등 브랜드가 아닌 어떤 사물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물처럼 인식되어 있지만 사실 기업의 이름인 장난감이 있죠.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블록 장난감 레고가 그 주인공입니다. 유년기 아이들이 만나게 되는 필수 지식재산 레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고의 시작은 1932년 덴마크의 빌룬트라는 작은 마을에서부터였습니다. 목수였던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은 가구를 제작하면서 남게 된 목재를 이용해 자녀들에게 장난감을 만들어주곤 했죠. 2년 뒤 그는 자신이 만들어준 나무 장난감을 자녀들이 너무나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고 본업이었던 가구 제조업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나무 완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레고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죠. 덴마크어로 레그고트는 플레이 웰, 즉 재미있게 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첫 두 글자를 따와서 레고라는 이름을 만들었으며 동시에 레고는 라틴어로 나는 조립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올레는 처음에는 나무로 동물과 자동차 같은 것들을 만들었죠.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후반부로 가면서 목재 수급이 어려워졌고 또한 정해진 모양의 장난감을 아이들이 금세 실증내는 것을 보고 새로운 장난감 개발에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1946년 그는 영국에서 만든 플라스틱 장난감을 보고 영감을 얻어 덴마크 최초로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를 사들여 합성수지 완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49년 레고 브릭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플라스틱 소재의 오토매틱 바인딩 브릭이 덴마크에서 출시되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레고는 나무와 플라스틱 완구를 생산하는 중견기업 정도였습니다. 1958년 올레는 심장마비로 별세했고 그의 셋째 아들인 고트프레드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이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게 되는데 당시 플라스틱 소재 브릭 장난감은 꽤나 존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쌓아 올리기만 하고 고정할 수는 없어 쉽게 무너지고 건축물 외에는 만들 수가 없는 단점이 있었고 아버지가 만든 오토매틱 바인딩 브릭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트프레드는 똑딱단추의 원리를 적용해 문제점을 보완하기 시작하죠. 브릭 밑면에 튜브 3개를 추가해 밑면과 윗면에 달린 스터드가 서로 맞물리도록 하며 여러 블록이 호환되면서 어떤 형태든 만들 수 있게 되었고 현재와 같은 모습의 레고 브릭의 탄생이었습니다. 1958년 고트프레드는 덴마크 쾌베나운에서 레고 브릭과 브릭 조립 시스템에 관한 특허 출원서를 제출했고 이후 미국 특허를 비롯해 약 30여 개국에서 특허 등록이 이뤄집니다. 이후 수년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레고는 1990년대 한국에서도 장난감 산업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레고에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비디오 게임의 등장, PC 사용량 증가 등 아이들이 가지고 놀 장난감의 대체품들이 생겨나면서 매출이 급하락하고 2005년에는 구조조정을 하는 등 경영위기를 맞게 되죠. 그러나 레고의 도전 정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4년부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레고는 유아용 라인인 듀플로 키덜트층을 공략한 제품, 레고로 만든 영화, 레고무비 제작, 꽃다발 브릭, 인테리어용 브릭 세트 등 현재까지 아이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블록 장난감의 한계선을 뛰어넘어 여러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나무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한 지 약 90년이 지난 오늘날 레고 그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장난감 제조업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레고 이름에 들어있는 플레이웰의 가치, 최고만이 최선이다 라는 설립자 올레의 경영 철학이 그들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레고의 앞길이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위피가 오늘 소개해드린 지식재산 이야기, 레고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검색창에 윗뉴스를 검색해서 재미있는 지식재산 뉴스를 만나보세요. 위피가 읽어주는 지식재산 뉴스.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